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어제 양시장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좀 목요일장이랑 금요일장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냥 데칼코마니였다. 목요일장이 좀 심하게 빠진 게 금요일장에는 올라왔다. 요 정도로만 좀 보시고 차분하게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양시장이 대형주 위주의 반등이 진행이 되면서 강한 반등이 진행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포인트적인 부분을 좀 짤막하게 설명을 간단하게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랑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일단 우리가 카카오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게 피코마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최근에 엔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엔저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면 카카오를 보는 거에 있어서 좀 깊이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어제 기분 좋게 코스피도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 힘들다가 금요일날 상승적인 부분이 나와서 그래도 기분 좋게 좀 한 주를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주 동안 너무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라고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시장이 빠지면은 스트레스도 받고 죽겠다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항상 시장은 빠지면은 올라오는 탄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항상 그래요. 지수 자체가 반등이 제법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시고 싶었던 게 물을 탄다든지 아니면은 뭐라도 건강한 종목을 산다든지 현금 대신 주식을 보유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빠질 때 미리미리 사놓는 게 중요한 거지, 오를 때는 우리가 이미 즐겨야 돼요. 상승을 즐겨야 돼요. 뭔가 오를 때 조금 빨리빨리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빠졌을 때 내가 사놓고 상승이 지수가 올라왔을 때 수익을 즐기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오를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참았다가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솔직히 좀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수가 상승이 나오는 것도 당연히 좋은 부분은 있는데, 다음 주에도 시장이 지금처럼 오를 거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딱 추세적으로 봤을 때 대세 상승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우리는 시장이 빠질 때를 매수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시장 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장 조정 이런 거는 수시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요번에 나왔다라고 해서 다음 달엔 쉰다, 다다음 달에는 안 나온다, 요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시로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이용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지수에 굉장히 좀 희망적인 거는 반도체 섹터라든지 자동차, 2차전지 이쪽에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공장 방문 가능성이라든지 또 삼성전자 공장 방문해서 뭔가 한마디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투자 확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결국에는 지수가 올라가려면은 뭐가 가야 된다?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리오프닝 관련이라든지 조금은 건강한 섹터, 건강한 종목들,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도 시장이 빠질 때, 수요일 날도 시장이 빠질 때 여러분들 의미 없이 손절을 하는 거는 의미가 정말로 없어진다. 그냥 여러분들이 실적 좋은 종목을 사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사야 되는 시기지,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요런 게 결국에는 맞아 떨어진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색을 내거나 자랑을 한다라기보다도 그냥 자연스러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분명히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3개월 하시면은 44만원, 그 다음에 선착순 딱 10분만 진행을 할 거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문자로 성함만 홍길동이면 홍길동, 전지현이면 전지현, 이정재면은 이정재, 조인성이면 조인성,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일 사료 다음 거를 좀 준비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종목을 딱 여기서 보면은 노터스예요. 5월 9일 날 노터스를 여러분들 복권 긁듯이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44,400원에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깔끔하게 뭐 39% 이런 거 좋잖아요. 보면은 뭐 38%, 22%, 22%, 뭐 20% 늦게 사신 분들은 뭐 16%, 20%. 근데 뭐 노터스 43%. 아이고, 이게 너무 조그맣게 나왔네. 여기 보면은 38.76%.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이고, 조일 알미늄 이런 거는 툭툭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거고, 지금 보면은 노터스, 여기 노터스 써있죠 여러분들. 43% 이렇게 수익적인, 조일 알미늄은 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여러분들 수익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높여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오시면은 그냥 같이 재밌게, 결국에는 재밌는 주식이보다 우리가 수익을 챙기면서 공부도 하고 앞으로의 우리의 계좌에 좀 기대감을 불어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카카오에서 제가 좀 기대를 했던 부분은 좀 피코마, 일본 웹툰 이쪽에 대해서 좀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어제 좀 제가 엔화 관련해서 스크린샷을 좀 찍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엔화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하락적인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엔화가 거의 뭐 하락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 왜 떨어졌는지 요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일본의 엔저 현상 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본이 엔저를 가든 안 가든 우리나라, 뭐 카카오 피코마 이거 말고 우리나라랑은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이 있는 거는 아니라서, 뭐 진짜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까지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뭐 하나 좋은 게 있냐,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일본 여행 가기는 딱 좋다, 요 정도는 있는데, 일단 일본의 엔저는 결국에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서는 금융 정책 때문이에요. 지금 미국이나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의 정책을 추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은 뭐 따라 올리고, 내리면은 같이 따라서 내리고, 만약에 여기서 반기를 들고 반대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터키처럼 되는 거예요. 최근 터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금리를 안 올린다, 오히려 더 내린다,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 경제 위기가 와서 리라화가 폭락을 한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지금 터키랑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일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90년대부터 시작된 건데 플라자 합의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10년이 20년이 되고 30년이 된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저성장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물가는 오르고, 물가는 안 오르고, 인건비도 안 올라요. 근데 소비는 막혀 있고, 금리도 바닥이고, 이게 30년째 그대로 달라진 게 뭐가 없어요. 문제는 그 미국의 경우는 연준의 파월이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결정을 하는데, 일본의 경우는 쿠로다 총재가 이거를 결정을 해요. 이 양반이 임기가 내년 봄까지니까 이제 1년채 안 남았는데, 이 사람의 금융정책 스탠스가 금리를 안 올린다. 엔저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작년 12월 달에 인터뷰한 거 보면은 종합적으로 따지면은 엔저로 인한 메리트가 더 크다.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인터뷰한 내용도 끈질기게 금융 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 다시 말해서 바꿀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양적 완화, 즉 돈을 더 찍어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터키는 작은 나라고 안전자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방에 훅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좀 다를 수밖에 없다. 엔저가 지속되면은 대기업은 당연히 좋아요. 수출을 하게 되면은 달러로 결제를 받으니까 오히려 좋다. 영업이익이 급격히 늘어난다 이거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중소기업들이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원자재를 다루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사와야 되니까 원가가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글로벌 인플레 대란으로 더욱더 부담이 가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을 보면은
달러가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요게 좀 중요하다라고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랑 당연히 뭐 부담이 더 가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본도 자원 수입국이에요. 자체적으로 나오는 자원은 턱없이 부족해요.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달러로 사와서 원자재 1차 가공을 하든지 2차 가공을 하든지 이게 결국은 다 대기업 하청이에요. 근데 하청을 받고 물건을 만들어서 대기업에 넘겨주면은 결제를 받는 거는 또 N으로 받아요. 이러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엔저가 당연히 힘들다 이 얘기예요. 중소기업 회장이 하는 말이 60%에 육박한 기업들이 엔저로 힘들다라고 하니까 맞잖아요. 달러로 사왔는데 팔 때는 N으로 팔아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30년, 다시 말해서 90년대 물가가 지금의 물가랑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저는 좀 어렸을 때 막 이런 그 일본 제품들 뭐 하이텍시 아니면은 뭐 플레이라인 그 펜들 썼던 거를 보면은 지금 가격이랑 뭐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냥 생필품들도 있잖아요. 우유 한 개가 뭐 92년에 뭐 즉 30년 전에 1,000원이었어. 그러면은 30년이 지난 현재도 1,100원 요 정도밖에 안 해요. 이외에 거의 모든 생필품 뭐 제품들의 가격이 크게 안 올랐다 이거예요. 오히려 더 싸진 것도 있다고 할 정도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보통 언제 돈을 써요? 샤테크, 롤테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MZ세대는 알텐데, 샤테크, 롤테크, 샤넬백이나 롤렉스 시계를 사두면은 1년만 지나도 10%는 오른다 뭐 이런 얘기. 앞으로 오른다 할 때 사는 거잖아요, 테크.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안 오른다 하면은 우리가 뭐 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일본이 딱 이래요. 집을 사든 차를 사든 뭐를 사든 30년간 지켜봐 왔기 때문에 사본들 1년 뒤에도 같은 값에 살 수 있다라는 확신. 지금 일본 경제의 주축인 30에서 50대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평생을 저성장인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돈을 급하게 쓸 필요성을 못 느껴요. 전혀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베노믹스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판 양적 완화, 돈을 막 풀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인플레가 없어요. 유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30년째 지속이 되니까 일본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어요? 뭐 30년 동안 안 올렸으니까 당연히 안 오를 거야, 이 생각을 갖겠죠. 고이즈미,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아베도 엔저를 고집을 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관광. 뭔 얘기면은, 엔저 기조를 유지하면은 여행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아요. 왜?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싸니까 여행객들이 급증을 할 거다. 그러면은 관광객의 입국세라든지 관광객의 출국세, 그 다음에 뭐 숙박세 이런 거를 걷겠다 이거예요. 관광객 상대로 공항에서 입출국 때 걷고 숙박세 잠잘 때마다 세금을 걷는다, 뭐 말은 돼요. 엔저니까 여행 가서 숙박세 조금 내라 한다고 관광객들이 그거를 뭐 아까워하지는 않잖아요. 뭐 당연히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 돈 쓰러 놀러 간 건데, 돈 쓰고 좋은 거 구경하고 그러려고 놀러 간 건데, 거기다가 물가도 싸니까 얼마나 좋아요. 맛있는 거 먹는데 싸요. 이 결과로 인해서 일본은 세계 10위권의 관광 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유럽이야 원래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미국, 중국, 유럽을 제외하면은 거의 뭐 압도적이다. 단일 국가, 주변에 뭐 볼 것도 없는 뚝 떨어진 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관광 대국으로 성장을 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엔저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국민들에게 좀 심어주고자 한 게 고이즈미, 아베로 이어진 우파 정치인들인데, 아직도 일본은 엔저가 좋냐 안 좋냐로 싸우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온 국민이 뭐 엔저를 찬성을 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올해 7월에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제 뭐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정책 기조가 좀 바뀔 건지 아니면은 유지가 될 건지 판가름이 날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장기간 우파가 집권한 나라로서 대기업 우대 정책을 쓰고, 엔저는 대기업에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일반적인 게 도요타 아니면은 각종 가전기기, IT 회사들. 근데 지금 이제 관광을 좀 개방하면은 안 되냐? 아직은 전면 개방은 아니에요. 문제는 일본 관광객 1위가 중국인. 근데 코로나 발병지가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선거는 2달밖에 안 남았고 선거 직전에 관광 개방했다가 코로나 변이라도 터져버리면은 선거에서 당연히 뭐 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면 개방을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은 이제 7월 이후에 일본 관광 관련주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고, 뭐 종목은 VIP 방에서 좀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고, 아무튼 국내 언론에서는 뭐 일본의 엔화가 안전자산으로서 뭐 지위를 잃고 있다, 일본이 망했다, 한국이 경제를 역전한다, 뭐 이런 유튜브나 뉴스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절대 뭐 그건 아니다 라기보다도 조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그렇게 보기에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일본이 엔저를 못 맞는 게 아니라 안 맞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엔저가 좋아서 아직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아셔야 돼요. 못 막는 거랑 안 막는 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본인들은 수십 년째 인건비가 거의 오르지 않고 그대로인데도 이제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오죠. 10년째 하나도 안 오른 일본의 인건비,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건데, 근데 물가도 안 오르니까 뭐 살만은 할 거예요. 뭐 먹고 사는 데는 뭐 크게 지장은 없는데, 그리고 그동안 저성장이니 뭐니 언론에서 항상 떠들어대니까 근검 절약이 뭐 당연히 몸에 배일 정도밖에 없는데, 일본 특유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순종적인 성향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그 사무라이 정신에서 나온 건데, 그 당시에 다 칼 한 자루씩은 차고 다녔고, 헛소리 한번 잘못했다가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가는 시대가 있었으니까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의 바르고 순종적이잖아요, 사무라이 시대 때 보면은. 그래서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정말 지금의 일본의 위기라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큰 폭풍이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카카오도 일본 피코마 여기에 지분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좀 같이 엮어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디테일하게, 좀 심도하게, 어떻게 보면은 막 이런 내용이 좀 재미없고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역사라든지 우리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알아가면서 주식을 보면은 조금 더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날씨도 좋기 때문에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